자, 오늘부터 이제 수원 진도 차근차근 나가고요. 아마도 명석 기준으로는요, 부등식, 2차 부등식 이쪽까지가 아마 시험 범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빠르게 좀 진도를 빨리 나가는 걸 좀 목표로 잡을 겁니다. 자, 일단은요, 다항식의 연산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죠. 자, 여기는요, 중학교 때 배웠던 친구들이랑 조금 많이 겹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곱셈 공식,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나머지 정리, 그쪽으로 이야기를 좀 해봐야지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고등학교스럽게 좀 이야기를 할 거라서 여기는 알고 있는 내용이면 좀 빠르게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러니까 설명을 하다 모르겠는 건 분명히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갈 수 있게끔 질문하세요. 아시겠죠? 얘네들이 모르는 게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냥 다 스스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자, 일단 다항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어떤 식이 있을 때요, 그 식을요, 등호가 있는 식을 뭐라고 부른다? 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 있을 때요, 어떤 등호가 들어있는 식을요, 우리가 등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등호가 없는 식이 있겠죠, 맞죠? 그 친구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항식이라고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등호가 들어있는 이 등식을요, 우리가 항등식과 방정식 이렇게 나누어 볼 건데요. 항등식, 방정식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지금은 이 등호가 없는 다항식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일단 다항식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려면요. 자, 2x의 세제곱 플러스 3ab 플러스 4 플러스 5x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요, 그냥 식이거든요. 일반적인 어떤 등호가 있는 식이 아니니까 등식도 아니고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는 이 친구 중에서요, 덧셈과 뺄셈 앞에서 여기에는 이 식들을 조금 나누어 볼게요. 덧셈과 뺄셈에서 여기에는 이 식들을 내가 나누어 본다면 얘네들을 지금 몇 덩이로 나눌 수 있을까? 하나, 둘, 네 덩이. 세 번. 그래서 이렇게 총 4덩이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4개, 이 하나하나, 다시 말해서 어떤 곱해져 있는 문자 또는 식의 그 덩어리, 이 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항이라고 부릅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곱하기로 연산되어 있는, 곱하기로 묶여져 있는 문자 또는 식이 곱해져 있는 그 항아리, 덩어리, 걔네들을 우리가 보통 항이라고 부를 거고요. 얘네들은 지금 항이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4개. 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되셨습니까? 네. 자, 그랬을 때요, 여기에는 이 항 봤을 때 얘 항에는요, 문자가 몇 개 들어있어요? 3개 들어있어요. 얘는 문자 몇 개 들어있습니까? 2개. 얘는 문자가 없어요. 얘는 문자가 하나. 이렇게 항마다 들어있는 문자의 개수, 걔를 가지고 우리가 차수라고 부르게 돼요. 아셨습니까? 그럼 얘는 문자가 몇 개 들어있습니까? 3개 들어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3차 항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자, 얘는 문자가 몇 개 들어있습니까? 2개 들어있어요. 그러면 몇 차 항? 2차 항. 그리고 문자가 없는 이 친구는 뭐라고 불러요? 상수항이라고 부르죠. 상수항에서 상수라는 건요, 어떤 정해져 있는 특정 숫자들을 우리가 보통 어렵게 상수라고 부르는데요. 어쨌든 상수항,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항. 자, 얘는 몇 차 항입니까? 1차 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이 한 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식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 다항식이라고 부르고요. 자, 만약에 어떤 항이 딱 한 개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2x. 어떤 항이 마이너스 3ab. 이런 식으로 항이 딱 이렇게 한 개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을 우리가 단항식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항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렇게 항을 구분했을 때 여기에 들어있는 문자의 개수, 차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x 세제곱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있거든요. 얼마가 붙어있어요? 2가 들어있어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x
세제곱의 개수라고 부르겠죠. 이 친구를 x 세제곱의 개수. 다시 말해서 어떤 어쩌구의 개수라고 부르는 건 이 문자 앞에 붙어 있는 뭘 얘기한다? 숫자를 얘기한다. 지금 a, b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3. x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어떤 문자 앞에 붙어 있는 숫자를 우리가 보통 개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얘가 항이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항 중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친구 몇 차입니까? 3차죠. 그래서 이 식을 전체적으로 몇 차식이라고 부릅니까? 3차식. 얘를 가지고 식의 차수라고 부르고요. 식의 차수는 항 중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걸 우리가 이야기해 줄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항, 차수, 개수, 상수항, 그리고 식의 차수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항식, 단항식 이런 용어들에 대한 이야기 중학교 때다 중학교 1학년 때다 배웠던 친구들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자,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갈 겁니다. 쭝쭝쭝. 자, 단항식이라는 건요, 어떤 숫자나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식, 다시 말해서 항이 한 개 이상 이루어져 있는 식을 우리가 항이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걸 우리가 단항식이라고 부르고요. 다항식은요, 항이 한 개 이상으로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식은 그냥 다항식이라고 다 부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자, 항이라는 건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각각 하나하나 곱하기로 뭉쳐져 있는 그 하나하나 덩어리들 우리가 항이라고 부르고요. 그랬을 때 항에 들어있는 그때의 문자의 개수를 항의 차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식의 차수는 그 항의 차수 중에서 가장 높은 걸 우리가 식의 차수라고 부를 거고요. 개수라는 건 어떤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우리가 개수, 상수항이라는 건 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 동류항이라는 건요. 문자와 뭐가 같은 거? 차수가 같은 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겁니까? 동류항이라고 부를 거고 문자와 차수가 같은 이 동류항끼리는 뭐가 가능해요? 덧셈, 뺄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3x 플러스 2x 이런 식으로 문자와 차수와 같으면 얘 뭐가 가능하다? 덧셈, 뺄셈, 연산이 가능합니다. 다 정리되시죠? 네. 자, 특히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자, x제곱 플러스 2x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지금 뭐가? 문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분모에 있거든요. 그러면 문자가 분모에 있을 경우는요. 얘는 애초부터 다항식이 아니라요. 분수식이에요. 나중에 수2를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유리식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 유리식에서 다항식과 단항식으로 다항식 그리고 분수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문자가 분모에 들어있는 이런 친구들은요. 아예 성질이 다른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아예 애초부터 차수도 없고 다항식에도 넣지를 않습니다. 근데 혹여나 헷갈리신 분들이 뭐 2분의 x 얘도 분수식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얘는 당연히 다르죠. 분모에 뭐가 있을 때? 문자가 들어있을 때 그 친구는 다항식이 아니라 어디로 집어넣으셔야 된다? 분수식. 그리고 얘는 루트가 들어있네요. 그럼 얘는 무슨 식일까요? 무리식에 포함되는 친구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헷갈리지 맙시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두 번째 다항식 정리. 자, 여기에서 배우는 내림차순, 모림차순. 얘는요, 외워두셔야 될 것. 고등학교 때 맨 처음 배우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됐어요? 네. 자, 지금처럼 어떤 다항식이 있어요. 3x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식이요. 문자와 숫자 항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어떤 특정한 문자를 기준을 삼아서 내림차순 또는 어떤 특정한 문자를 기준 삼아서 오름차순을 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내림차순을 보통은 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기에는 이 친구 중에서 보이는 문자가 뭐 있습니까? x 그리고 또 뭐 있어요? y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이 다항식을 x에 대해서 내림차순 또는 x에 대해서 오름차순 또는 y에 대해서 내림차순 y에 대해서 오름차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림차순이라는 건 뭐냐면요.
차수를 점차 어떻게 했다? 내려버리겠다. 그러면 차수가 높은 순서대로 낮은 순서로 내릴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x를 기준으로 x에 대해서 내림차수 나면 x의 차수가 가장 높은 게 누굽니까? 3x x제곱 2차가 가장 높아요. 그 다음 차수가 1차인 친구들 그리고 x가 없는 친구들 맞습니까? 그러면 x에 대해서 내림차수 난다는 건요 어쩌고 저쩌고 x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x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x에 대해서 차수가 가장 높은 게 2차니까 2차, 1차, 상수 이런 식으로 차수를 내려가면서 정리하는 걸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x에 대해서 내림차순하거라.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는 3x제곱 여기 보이네요. 3x제곱 자 그다음 x 들어있는 거 누구 있어요? 이 친구랑 이 친구 있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내림차순 정리할 때는 묶어줍니다. 2y-1 x 이렇게 그 다음 나머지는 상수항 취급하겠죠. y제곱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정리한 거 얘를 가지고 x에 대하여 뭐 했다? 내림차순 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름차순이라는 건요 차수가 거꾸로 어떻게 한 거? 낮은 것부터 어떻게 된 거? 올려주시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상수 1차, 2차 이런 식으로 정리한 게 x에 대해서 오름차순 정리한 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를 거꾸로 써주신 게 y제곱 마이너스 5 그 다음 2y 마이너스 1x 플러스 3x의 제곱 이런 식으로 차수를 상수 1차, 2차 이런 식으로 올려준 걸 x에 대해서 뭐 했다? 오름차순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항식은요 우리가 내림차수 오름차수 하는 이유가 뭐겠어? 식을 조금 더 편하게 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하면 식에 대해서 조금 더 보기가 편하니까 일반적으로 내림차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배우는 개념 내림차순, 오름차순. 나중에 인수분해 하시게 되면 내림차순 되게 많이 쓸 거야. 왜냐면 식을 보려면 내림차순을 해야지 좀 식의 구성을 보기가 좀 편한 친구들이 많아서요. 아시겠죠? 자,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요 별로 그렇게 크게 뭐 생각 안 할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거든요. 가로를 풀고요. 그리고 동그랑끼리 모아서 정리. 뭐 이건 당연히 다 알고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런 친구들이 보통 얘도 중간고사 1번 문제가 가장 잘 많이 나와요. 흔하게. 자 지금처럼 a를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라고 잡고요 b를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았어요. a에서 b 어떻게 하래? 더하래요.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랑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하라고? 더하라고. 더하면 얼마 나와요? 4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 자 그리고 다항식은 당연히 교환 그리고 뭐가 가능하다? 결합이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자 문제 풀어봅시다. 아 그리고 니네들 이제 진도 새롭게 나가니까 다시 얘기합시다. 자 개념 확인 코너 안 풀어요. 니네들이 푸셔야 될 거 아셨죠? 그리고 개념 끝나고 나면 뒤에 문제 보시면 필수 예제가 있고 필수 유제가 있어요. 맞죠? 필수 예제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해설이 있는데 예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랑 같이 다 풀 겁니다. 근데 밑에 나와 있는 유제들은 니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 다 풀어 오셔야 돼.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이걸 풀어 오시면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 다음 진도 나갈 거니까. 근데 니네들이 맨날 수업 있잖아. 그래서 무조건 오늘 진도 나가면 그러면 그만큼 복습하시면서 문제 풀고 복습해 오시면서 문제 풀고 그 다음 시간에는 질문하고 다시 진도 나가고 이걸 계속 반복해야 돼. 알겠죠? 무리하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얘들은 시간이 널널해요. 남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너무 늦었어 이미.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무리하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해주셔야 뭘 어떻게 해먹을 거예요. 아셨어요? 네. 자 그리고 책에다 푸지 마세요. 알겠니? 몇 번 얘기하지만 뭐 채점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쨌든 나중에 너희들이 책을 여러 번 볼 거야. 이 하드 케이스 책 같은 경우는 뭐 수셈이든 바이블이든 뭐 정석이든 그런 근데 하드 케이스 책들 같은 경우는 개념서기 때문에 문제의 비중보다 개념이 많은 책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너희들이 계속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계속 한 번 사놓고 여러 번 훑어볼 책들이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답이 다 써있거나 이러면은 보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도 지금 애들 다 졸업하고 놓고 간 책들인데 이런 것들도 보시면 책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보통 뭐 중요하다고 체크하라는 거 빼고는 보통은 얘네들이 책을 다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하드 케이스 책은 보통은 얘네들도 나중에 책을 사시면 아시겠지만 하드 케이스 책은 계속 바꿔 쓰는데 뭐 쌤이나 뭐 RPM이나
뭐 그런 그냥 문제집 있죠. 단순하게 문제를 풀기 위한 문제집 그런 것들은 책에다 푸셔도 되지만 하드 케이스 책들 같은 경우는 연습장을 따로 구매해서 그래도 푸시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책에 여러 번 볼 거거든요. 자, 필수 예제 1번 봅시다. 자, 얘는 별 3개 줍시다. 예, 1번 시험 문제. 그냥 나중에 중간고사 시험 대비 해보시면 얘가 그냥 항상 1번이야. 고민할 게 없어요. 자, 어떤 당식 주시고 나서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식계산하래요. 네, 고민할 거 없습니다. 2n-b 계산을 합니다. 네. 자, a에다 몇 배 할 거야? 두 배. 2배 할 거야.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4y의 제곱. 자, 그다음 b에다 마이너스 b 할 거거든요. 자, 마이너스 b 합시다.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 제곱. 그리고 나면 동량끼리 계산. 2x의 제곱 어떻게 돼? 없어져요. 그러면 마이너스 5xy 플러스 5y의 제곱. 자, 이렇게 식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요.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 자, 이걸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냥 직접적으로 대입하시는 것보다 최대한 여기에 있는 식을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 대입하시는 게 편해요. 그리고 얘를 풀 때는 항상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게요. 중간고사 시험이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얘네가 한 문제 풀 때 1분 30초에서 2분 사이에 무조건 푸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20문제에서 25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들이 헷갈리거나 막 버벅거리거나 느려지면 결국에는 전체적인 문제 풀이 속도가 느려질 거고 문제를 결국 다 못 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맨 처음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가서 시험을 딱 느꼈을 때 맨 처음 느껴지는 게 아, 시간 겁대 부족하다. 이게 맨 처음 느껴질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특히나 수1이랑 수2가 계속 그럴 거예요.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포기를 할 거기 때문에 아, 어차피 문제 못 풀어 이러고 이렇게 넘어갈 거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늘어날 건데 그래도 학년이 낮을 때 지금 고등학교 때는 시간이 정말 부족할 거라서 좀 빨리 풀되 근데 빨리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정확하게 맞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빠르고 좀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얘는요 푸세요. 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자, 그다음 계산합시다. 자, a는요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y의 제곱. 자, b는 마이너스 2b 해주세요.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2y의 제곱. 그다음 c 더합시다. 3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자, 동량끼리 계산. x제곱 보이죠? x제곱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3x제곱 x제곱 나니까 4x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럼 x제곱은 다 어떻게 되겠어? 없어지네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6xy 그럼 마이너스 7xy 그 다음 2y제곱 1y제곱 그럼 얼마예요? 5y제곱. 자, 이렇게 정리 끝.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 단순하고 쉽거든요.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복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깔끔히 좀 완벽히 풀려야 돼요. 쉽게 아시겠죠? 네. 자, 지수법칙 여기에는 이 친구들도요. 어차피 다 중학교 때 배웠던 친구들 내용 그냥 쉽게 얘기하고 말 거야. 자, 밑이 같은 상태에서 지수끼리의 곱은 뭐가 된다? 합이 되고요.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은 지수끼리의 뭐가 같아져요? 곱과 같아져요. 만약에 am에서 an을 나누시게 되면 자, 예전에 니네들 중학교 그냥 설명할 때요. am 나누기 a의 n제곱 하면 그냥 얘는 빼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되면 그냥 얘는 a의 n제곱분의 1 이걸 기억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얘는 사실상 수투 지수에서 배우는 친구고요. 고등학교 내용이고요. 근데 아마 선생님이랑 수업한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쓰라 그랬을걸? 그리고 a의 빵승 되면 얘는 1이고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어차피 수투 넘어가서 확장시킬 내용이고요. 뭐 원래대로 이야기하자면 앞에 게 크면 그냥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같으면 0일 거 아니야. 그럼 무조건 뭐로 바뀌어? 1로 바뀌어. 만약에 뒤에 있는 숫자가 크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고 분 뭐로 넘겨요.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어떤 식에 전체 n제곱 되어 있으면 얘가 분배 된다. 얘가 똑같이 분배 된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똑같은 친구들입니다. 자, 여기는 밑에 있는 예제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해보죠.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제곱 곱하면 a의 뭐가 같다? 5제곱과 같다. a 세제곱의 전체 세제곱이면 a의 9제곱. 2네요. 2.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이면 여기서 이거 뺍시다. a의 몇 제곱? 세제곱. 자, 얘는 분배 해주시면 돼요. 4 어떻게 돼? 6. 자, 얘도 분배 해주시면 돼요. a의 세제곱분의 b의 6제곱 이런 식으로.
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예전에 이런 걸 그냥 설명 다 했거든요. 얘는 나중에 수투, 지수에서 이야기를 다시 할 건데 알아두셔도 나쁘지 않아요. 네. 자, 그다음 다항식의 곱셈은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일 때는요. 얘네들을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해줘? 다 분배. 분배 법칙 해주시고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일 때도 하나하나 분배, 하나하나 분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분배해서 괄호를 다 풀고 난 다음 식 정리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x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3 나오면 2x의 제곱, 2xy, 6x 이런 식으로 시정해 주시면 되고 얘도 xx 분배, 그 다음 2 분배, 그래서 동료한끼리 계산 이런 식으로 깔끔히 해주시면 되죠. 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뭐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는 또 곱셈에서의 교환과 결합이 방금 전에 배울 때 된다고 했거든요. 곱셈도 마찬가지로 교환, 결합 가능하고요. 그리고 분배 가능합니다. 아셨죠? 네. 다 아는 내용. 자, 다항식의 나눗셈 얘는 중요. 고등학교 때 좀 약간 새로운 개념이 돼요. 됐습니까? 네. 자, 일단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은요 중학교 때 이미 많이 했어요. 지금처럼 a 플러스 b 플러스 c 얘를 m으로 나눈대요. 그럼 얘는 뭐로 바꿔요? 이렇게 분수의 형태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얘를 뭐 할 수 있으면 나눌 수 있으면 나눠주시면 돼요. 6x의 세제곱 2x로 나누면 뭐가 되고 3x의 제곱 그 다음 얘 나누면 뭐가 됩니까? x y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은요 고등학교 때 아예 새롭게 배우는 친구예요. 중요해요 그만큼. 아시겠죠? 자, 다항식과 다항식을 나누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얘를 뭐로 나누고 싶대요? x 플러스 2. 다시 말해서 식 나누기 식을 해보고 싶다 이 소리거든요. 자, 어떤 식으로 계산이 돼야 되냐면요 x 플러스 2가 몫이고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x 플러스 2를 2차식으로 나눌 때는요 여기에는 차수를 항상 맞춰야 돼요. 아셨습니까? 얘가 지금 2x인데 여기서 2x 제곱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를 곱해야겠어? 2x를 있어야겠죠. 그럼 2x 분배 합시다. 어떻게 됩니까? 2x의 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 위식에서 아래식 빼요. 이런 식으로 항상 최고차항을 없애면서 식을 나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여기서 이거 빼니까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9x 플러스 2. 자, 그러면 x 플러스 2 가지고 마이너스 9x 잡아야 돼요. 얼마 필요해요? 마이너스 9 필요해요. 그럼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8.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면 이것도 없어질 거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20.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에는 게 몇 차입니까? 1차. 그러면 이것보다 차수가 나머지가 낮아지면 나눗셈이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는 이 친구가 1차면 여기가 뭐로 잡히면 돼? 상수. 여기가 만약에 2차면 여기가 1차거나 아니면 상수. 이런 식으로 나는 몫보다 나머지가 차수가 낮아지면 다항식과 다항식 나눗셈이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몫이 얼마고요? 2x-9고요. 나머지가 얼마구나? 20이구나. 그래서 똑같이 검산식도 가능해요. 몫이랑 나눠준 숫자랑 어떻게 해요? 곱해요. 2x-9랑 x 플러스 2랑 곱해요. 그리고 뭘 더해요? 나머지를 더해요. 그럼 얘가 원래 이 친구가 돼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은 지금 처음 배운 내용이고 얘가 똑같이 검산식도 가능하다. 근데 나중에 어차피 이 친구가 나머지 정리 가서 또 이야기가 자주 나올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서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건요. 얘가 지금 몇 차입니까? 2차죠. 얘를 몇 차로 나누고 있어요? 1차. 그러면 얘랑 차수를 더했을 때 여기에는 이 식이 돼야 돼요. 얘가 1차고 얘가 몇 차? 1차. 그리고 여기에는 이 나머지는 항상 나누어준 숫자보다 차수가 어떻게 된다?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보이십니까? 네. 자, 그래서 어떤 식을요 내가 이렇게 나눴어요. 어떤 A를 지금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라면 뭐가 성립 가능하다?
검산식이 가능하다. 몫이랑 나누어준 식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하면 원래의 식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비교를 했을 때 나누어준 식보다 차수가 당연히 어때야 돼요? 낮아야 되고 나누어준 식과 몫의 차수를 더하면 원래의 식이 돼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 네.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나머지 정리 가면 좀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지금은 나눗셈을 좀 제대로 하시는 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어요? 네. 자, 이거 한 번만 더 연습해 봅시다. 자, x세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 있고요.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자, 지금 3차를 2차로 나누고 싶어요. 되셨습니까? 자, 일단 무조건 뭘 맞춰요? 최고차항을 맞춰주시면 돼요. 아시죠? 그러면 x제곱이 x세제곱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뭐 곱해요? x 곱하겠죠.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됐습니까? 자, 위에서 아래 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x제곱 어떻게 돼? 없어져. 자, 여기는 x제곱 있니 없니? 없죠. 그럼 그냥 여기서 이걸 뺄 거야. 그럼 뭐가 내려오겠어? x제곱. 그 다음 3x에서 2x 빼야 되거든요. 그럼 뭐 나와요? 플러스 x 나오죠.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여기가 지금 상수항까지 있으니까 아마 1차를 곱하게 되면 네, 여기 그냥 상수 곱하게 되면 상수 그대로 남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마이너스 3도 그냥 가져옵시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은요. 여기다 뭐 곱합시다? 1 곱합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 이건 없어질 거고 2x 마이너스 5 그래서 얘가 목, 얘가 나머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애초부터 지금처럼 찹수가 비어있으면요. 이렇게 칸수를 띄워놓고 계산을 하시면 좀 더 눈에 보기 편한데 근데 뭐 맨날 이럴 수가 없으니까 아셨죠? 지금처럼 찹수가 비어있을 때는 여기만 단독적으로 빼서 식을 내려온다. 이런 식으로 고민해 보시면 되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로 나누고 있으니까? 2차로 나누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2차보다 작은 1차 아니면 상수가 될 거다. 아시겠나요? 네. 자, 여기 문제 풀어오시고요. 뚱뚱뚱 시간 얼마냐? 많이 남았구나. 일단은 끝내야겠다. 아니다, 곱셈공식 전까지 나와야겠다. 네, 문제 풀어보죠. 자, 다음 식 간단히 하래요. 별거 없죠? 제곱합시다. 그럼 뭐 나와요? 9a 제곱 그리고 b의 4제곱 곱하기 2a의 세제곱 b의 제곱 됐습니까? 자, 숫자는 숫자끼리 같은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곱하면 얼마예요? 18a의 5제곱 b의 6제곱 그치죠? 자, 그 다음 여기 일단 지수 겉옷제곱 되어 있는 것부터 계산합시다. 자, 얘는 마이너스 2의 a제곱 b제곱 세제곱? 제곱? 제곱이죠. 네.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친구 세제곱 해봅시다. 그럼 얼마 나와요? 27 a 세제곱 b의 6제곱. 됐죠? 자, 그 다음 여기에는 나누기는 뭐로 바꿔요? 곱하기. 곱하기로 바꿉시다. 곱하기로 바꾸면 뭐 나와요? 역수. 3a 제곱에 2 됐죠? 여기에는 a 제곱은 분자 취급하셔야 된다는 거. 자, 한 번에 계산합시다. 여기에는 2 없애요. 2 없앨래. 그 다음 여기에는 3 없앱시다. 9요. a제곱 지웁시다. a요. 그럼 나누기는 다 끝났네요. 네. 자, 계산합시다. 9는 막 풀풀이니까 줄여고 마이너스. 그 다음 숫자 먼저 계산할까요? 숫자 뭐 남았니? 9밖에 안 남았네. 81. 9. A구나. 그 다음은요. 얘는 a 제곱 그 다음 a 됐습니까? 그럼 a 세제곱 그 다음 b의 8제곱 이렇게 하면 숫자면 깔끔하죠. 됐어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친구들이에요. 자, 그 다음 필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다항식 전개하래요. 자, 여기에는 이 친구 3개 곱하기 3개입니다. 됐죠? 그러면 3개 곱하기 3개 하면 항 총 9개 잡힐 거예요. 실수 없이 하세요. 아니면 여기서 조금 약간 센스 있는 사람은 뭐 보여요? 같은 x제곱 플러스 3x를 뭐 하면 되겠다? 묶어라. 시환 해가지고 풀면 되겠다. 뭐 그런 거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셔서 푸셔도 되고. 되셨습니까? 네, 그냥 지금은 분배할래요. x제곱 x제곱 분배합시다. x의 4제곱 플러스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됐죠? 자, 그 다음 3x 분배합시다. 3x의 세제곱 플러스 9x의 제곱 마이너스 12x 그 다음 마이너스 2 분배합시다. 마이너스 2의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계속 편하게 푸는데 연습 안 된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그냥 노가다 하는 것도 되게 막 시간이 오래 걸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선생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풀면서 그냥 동료끼리 계속 이렇게 정리하면서 풀죠. 네. 네. 이런 것들도 많이 푸시다 보면 어떻게 해야지 빨리 풀 수 있고 어떻게 하는지가 늘어요.
당연히 풀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쉬운 것들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얘네들이 안 풀어보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당연히 풀 수 있고 당연히 쉬운 건데도 얘네들이 직접 연습장에 손으로 풀어보는 거랑 그냥 눈으로 푸는 거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스킬 하나하나들이 얘네들이 결국 나중에 문제 풀 때 얼마큼이나 더 빠르고 효율적이게 푸느냐 이런 것도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귀찮더라도 풀어보는 연습을 꼭 좀 해주세요. 네. 특히나 지금 시간 많잖아요. 자, 식 정리합시다. x 4제곱 플러스 6x의 세제곱. 자, 얘는요.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8 x 플러스 8. 자, 이렇게 식 정리해 주시면 깔끔 맞죠? 네. 됐어요. 자, 밑에는 이 친구 1차식 곱하기 1차식 곱하기 1차식 곱하기 1차식.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두 개씩 묶어서 계산을 하죠. 됐죠? 뭐 얘도 그냥 막 풀어도 돼. 됐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막 푸시는 것보다 됐습니까? 1번과 3번 묶어서 먼저 계산하고요. 2번과 4번을 먼저 묶어서 계산하시면 치환할 게 생겨요. 네. 보이시죠? 네. x-1, x 플러스 5 계산해봅시다. 뭐 나와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고요. 자,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 묶어서 계산해주시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1 됐죠? 자, 눈으로 딱 보더라도 x제곱 플러스 4x, x제곱 플러스 4x 여기를 같게 만들어서 치환하려고 했구나. 자, 여기에는 이 친구를요 t로 치환합시다. 그러면 t 마이너스 5, t 마이너스 21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를 지금 t로 치환하고 싶어요. 자, 이 친구 풉시다. 뭐 나와요? t제곱 마이너스 26 t 플러스 100 5. 그 다음 여기다 다시 집어넣읍시다. x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26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05 됐죠? 네. 그리고 나서 푸시면 똑같아요. x의 4제곱 플러스 8의 x의 세제곱 플러스 16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6x의 제곱 마이너스 24 104 x 플러스 105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동료들이 계산만 하면 깔끔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직접 손으로 풀어보는 거랑 이렇게 눈으로 그냥 보는 거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귀찮더라도 식 전개하실 수 있어야 되고 나중에 어차피 곱셈공식 배우시면 3차식이든 2차식이든 5차식이든 막 열심히 나와 있는 거 막 풀어야 되잖아. 되시죠? 네. 그러니까 손으로 많이 푸셔야 돼요. 곱셈공식도 그렇고 인수분해도 그렇고 결국에 많이 풀어본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원이에요. 자, 필수예제 4번 보죠. 여기에는 2차식과 여기에는 2차식을 전개했어요. 그랬을 때 x제곱 찾으랍니다. 자, x제곱 만들 거거든요. 이 식을 다 전개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항 3개고 항 3개니까 풀면 총 9개 잡혀요. 귀찮잖아. 그러면 x제곱이 나오는 친구들만 찾아내면 되겠죠? 네. 어떻게 만나면 돼? x제곱이랑 상수항이요. 그럼 뭐 나와요? 5x제곱 5x제곱 2x랑 2x요 4x제곱 그리고 1이랑 x제곱이요 x제곱. 자, 1대 말고는 없겠죠. 네. 그럼 여기에는 이 친구 풀면 얼마 나와요? 10x제곱 그러면 x제곱에게서 얼마입니까? 10 됐죠? 자, 두 번째 거 보죠. 자, 여기에는 이 친구의 전개식이 x제곱의 개수를 구했을 때 얼마래요?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이 친구를 풀었더니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 된대요. 네. 자, 아까랑 똑같네요. x제곱이랑 상수 1차 제곱 이렇게 묶어버리면 얘네들이 x제곱이 나오겠죠. 자, 풀면 얼마 나와요? kx의 제곱 풀면 x제곱 플러스 kx제곱. 자, 이걸 풀었을 때가 뭐 나온대요? 마이너스 3x의 제곱 나온대요. 그러면 2k 플러스 1이 뭐 나온다? 마 3 나와야 된다. 2k가 얼마다? 마 4. 그래서 k가 얼마니? 마이너스 2. 마 2. 쌤이 그냥 계산 남산으로 막 빡빡빨리 해버리고